중국의 해상 불법 조업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초에만 벌써 5척의 중국 어선이 납포되었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산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해 중국 어선에 고도의 위협을 가한 국가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이라고 해봤자 어민이고 어선일 뿐인데 해경이나 해군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 번씩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이 단순한 어선이 아닌 해상 민병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의 관여와 개입을 받는 집단으로 수백 척씩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싹쓸이 조업을 하는 일명 함대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16,966척으로 추산되며 미신고된 불법 조업 선박이 5배에서 8배인 것을 고려하면 1만 척 이상의 중국 불법 어선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함대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저인망 어업 방식을 사용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최장 10km에 달하는 그물을 바닥까지 닿은 채 광범위한 해역을 이동하며 끌고 다니는 것으로, 중국 해상 민병대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물고기를 대량으로 휩쓸어가는 동시에 바닷속은 초토화시켜 어족 자원을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 방식은 획기적인 어항량 증가로 1800년대 영국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결국엔 영국 해협에 대구가시가 마르게 되면서 문제가 있는 어업 방식으로 여겨졌는데요. 당시에는 다른 국가의 어장으로 쳐들어가면 되었기에 저인망 어업 방식이 간간히 이어져 왔지만 그마저도 시대가 바뀌고 국제법과 조약이 생겨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에도 다른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해상민병대의 더 큰 문제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인데요. 해상민병대는 마치 명령을 받는 군대처럼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지정 해역에 투입되어 우리나라 함정이나 지도선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아내고 중국 어선들의 동향을 탐색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는 중국이 해상민병대를 선봉으로 내세워 주변 분쟁국들과 대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중국이 분쟁 수역을 차지할 때 쓰는 회색지대 전술으로 해군이나 해경과 같은 공권력 대신 민간인을 내세워 해역을 점유해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재작년 12월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게 된 중국의 데일리엔 수산회사도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죠. 중국 해상민병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선박을 공격하고 약탈하기까지 하는데요. 중국 해상민병대는 일반적인 불법 조업어선과 달리 비무장 민간어선처럼 위장하고 해군과 해경을 상대로도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2008년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 선원이 삽을 휘둘러 우리나라 해경이 사망하였고, 3년 뒤 2011년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도 중국 선원의 무기에 해경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또 2016년 인천 소청도에서는 중국 불법 어선이 해경에 4.5톤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폭력적인 행동에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USS 임페커블 함은 필리핀의 경제수역에서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해경선이 나타나 근접 감시하기 시작하더니 해상민병대 선박이 접근해 견인 소나 케이블을 절단하고 가기도 했고, 헬기를 이용해 중국 해상민병대를 감시하던 호주 해군은 레이저 무기에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어민들처럼 위장을 하고 평소에는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중국 해상민병대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주변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불법 어업을 하면서 해군 수상함정이나 해양경찰의 순찰정의 이동을 수시로 관찰하거나 수집하여 중국 국가어업국과 해경국에 보고하고 있기도 하죠. 마치 바다의 무법자와도 같은 중국 해상민병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중국 해상민병대의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버리는 오물과 쓰레기 오폐수는 우리 바다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과 연평도 해변에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형망을 이용해 물고기부터 펄 속에 있는 각종 어패류까지 싹 긁어가 북방 한계선 해역의 황금어장은 이미 생태계가 교란되어 파괴되고 있으며, 중국 어선에서 버린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 해상민병대가 5년간 떼지어 다닌 남중국해는 쓰레기와 오물, 오폐수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재앙을 맞이한 상황이죠. 중국 당국에서는 이러한 해상민병대가 순수 어민이고 민간 어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서 추적 끝에 해상민병대의 정체를 밝혀 논란이 되었는데요. 포린 폴리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중국 해상민병대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 대형 어선들은 최근 2개월간 조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위장 어선이며
해당 어선의 진수식 당시에는 중국 인민군 관자들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대응하기 힘들던 중국 해상민병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 해상민병대에 강경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 해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해군에 협력하는 어선은 중국 해군과 동일하게 대할 것이라며 중국의 해상민병대를 군대로 취급하고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을 납포해 선장은 구속하고 선원은 추방하는 방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특히 한국 전투기와 군함 등을 도입한 필리핀에서는 올해 3월 한국산 전투기와 군함을 총동원해 중국 해상민병대를 위협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중국과 베트남의 분쟁 수역인 휘트선 암초 상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미군이 남중국해 일대에 해상 초계 전략을 줄여가기 시작하자 미군이 줄어듦에 따라 중국 해상민병대가 다시 판치기 시작해 필리핀과 마찰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 베트남 분쟁 수역인 휘트선 암초에 중국 해상민병대 선단이 정박하자 하늘에선 필리핀 공군 제7 전술 전투비행대가 한국산 FA-50PH 전투기 편대를 몰고 나타났는데요. 늘 그렇듯 대치만 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갑자기 필리핀 전투기 편대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더니 빠른 속도로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바로 위를 스치듯 휩쓸었습니다. 무장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비행하는 것은 충격파를 제외하고도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고, 만약 민간 선박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조종사는 국제적인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필리핀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지로 복귀한 조종사들은 징계는커녕 국방장관의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재출격을 준비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투기 편대가 복귀하자마자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 나서 필리핀 주권 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들은 즉각 퇴거해야 한다. 필리핀은 어민과 자원을 보호하고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휘트선 암초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닌 해저 지형에 불과하지만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필리핀의 영토와 가깝고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어 있어 필리핀의 조업권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올해 2월부터 중국 어선 250여 척이 때를 지어 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마치 적벽대전을 연상시키듯 250여 척의 어선을 이어 거대한 방벽을 이뤘고, 조업을 위해 해역을 찾은 필리핀 어선은 물론 필리핀 해경의 단속도 물리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필리핀은 정찰기를 통해 중국 선박들을 정찰한 결과 군복을 입은 인민군 병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휘트선 암초에 있는 중국 어선들이 중국 해군의 통제를 받는 해상민병이라 여긴 필리핀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두트레트 필리핀 대통령은 격분한 나머지 로렌자나 국방장관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곧장 한국산 FA-50PH 전투기를 이용해 필리핀 공군 제7 전술 전투비행대가 출격했죠. 제7 전술 전투비행대는 필리핀 공군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로 2017년부터 한국산 FA-50PH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는 정밀유도 폭탄을 이용한 족집게 타격이 주특기인데, OVC BMB-314 같은 저속 공격기가 아닌 한국의 강력한 FA-50PH를 투입한 것은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 중국 측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해상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필리핀 해군의 호세 리자람과 콜란도 야팜이 대기를 시작했는데요. 2800톤급 호위함 호세 리잘은 현대중공업이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을 바탕으로 건조한 것으로 필리핀 해군 작전사령부 예하 서부해상군에 배속되어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의 방위를 전담하며 필리핀 해군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호세 리자람을 보조하는 콜라도 야팜 역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콜라도 얌은 한국 해군 충주함으로 활약하다가 필리핀에 무상 공여된 초계함입니다. 필리핀군은 이 같은 무장과 해공군 입체 전력으로 중국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엔 필리핀 전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한국산 무기체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한국산 전투기와 군함이 펼칠 활약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해상민병대와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아나무인한 행동에 현명하게 대응하여 우리 해양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